대법원장님 이제 인사권 박탈 면전서 위헌 반발이고 제목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민주당이 준비해온 사법개혁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폐지로 결론이 났죠. 사법개혁의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힘, 그중 핵심인 인사권을 빼앗는 겁니다. 대법원장 산하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외부 기구를 만들어 거기서 인사를 하는 안입니다. 법원은 재판만 하고 판사 인사 같은 법원 행정은 외부에서 한다는 건데 법무부나 법원 노조 등 외부에서 판사 인사에 관여하는 거, 그게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랄하고 있네. 지들을 위한 사법부고 뭐 그런 거지 뭘 국민을 위한 사법부야. 멋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상권 분립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 행정권을 뺏겠다는 건데 핵심은 인사권입니다. 사법행정과 재판 기능을 분리해서 현재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판사의 임명과 보직, 평정 등 법원 인사권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나 법원공무원 노조 등이 위원 추천권을 조졌네. 갖고 있는데 비법 조인이 다수 포함됩니다. 조졌네. 법원장 인사의 경우 대법원장에 올라가기 전 각급 판사회의가 비토권을 갖고 거르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안팎으로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무력화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판사 징계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전관예우 근절안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개한 초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저걸 해도 사법부 내에서 했었으면 모르겠어요. 저희 뭐 문제를 감지하고 사법부 내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를 입법부에서 통제가 들어간 거잖아. 지금은 행, 입 얘들이 먹고 있고 사법부가 이제 독립부로 남아있는데 얘들조차도 털어버렸죠. 지금 이제 상권 분립이 이제 무너졌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이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 힘이라는 게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만들 수가 있고 인사권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에서 힘이 나오는 건데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대법원장이잖아. 대법원장을 아무 힘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인사권을 박탈시켜버렸잖아. 그럼 아무 힘이 없지. 누가 대법원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그럼 말 그대로 그냥 바지야, 바지. 뭐 장이라고는 하는데 대법원장이 뭐 해가지고 좀 해라 그러면은 아이고 대법원장님 직접 좀 하세요. 아니 대법원장님은 그 뭐 손이 없어요, 뭐 발이 없어요. 이거 직접 좀 하시면 되지. 아이고 왜 시키고 그래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 아닌 거야. 그럼 누군가는 어찌됐든 인사권을 받아서 더 좋은 자리를 가게 돼. 근데 그거를 단지 대법원장이 하지 않을 뿐인 거지. 그럼 누군가는 하겠지. 그게 민주당 사람들인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원래 대법원장한테 했던 거를 여기다 잘 보이려고 이제 하게 되겠죠. 이게 삼권 분립이 끝난 거야. 이게 터진 겁니다. 저런 것들은 원래 쉽게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해요. 원래는. 만약에 저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법부에서 가만 안 있지. 난리가 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걸 갖고 난리를 치우고 같이 뭐 한다 그러면 뭐예요? 내란 동조로 뒤집어 쓰여버린단 말이야. 이거에 반대한다고, 야, 뭐야, 너 내란 동조범이었어? 나 몰랐는데?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대법원장님의 인사권을 박탈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너 내란 동조범이었어? 내란 동조범이었어? 이렇게 되니까. 사법부에서 지금 아무도 목소리를 못 내는 거야. 사법부가 어디 뭐 족밥기관입니까? 삼권 분립 중에 하나의 독립기관이잖아. 근데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검찰이 폐지되는데도 검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법원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 당시에 행정부도 똑같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 장관들 다 탄핵당하고 대통령님 뭐 특활비 다 제로 만들어버리고 손발 다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했어. 그 입법부 하나가 지금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는 거야. 192석이라는 이 입법부가. 그래서 결국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지들의 대통령을 하면서 행정부까지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사법부 먹어버렸고 검찰 폐지시켜버렸고 경찰 먹은 지 오래됐고 다 먹었죠. 원래 저런 거 하나 하려고 하면 무조건 실패야. 몇 년 걸려도 안 돼. 근데 지금은 저런 일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통과가 돼. 이게 참 진짜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나 이거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인사권 박탈하자 했더니 그 누구의 반박도 없고 뭐도 그냥 통과가 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의료개혁 하나 하겠다고 의대 증원하자 하는데도 난리가 났었잖아. 원래 그게 정상이라고. 근데 이거는 사법부 하나를 그냥 완전 조져놓는 건데 이게 이렇게 쉽게 통과가 돼. 오늘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 법원 대표로 참석한 판사가 민주당 발표 면전에서 지적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건 재판, 그러니까 사법권뿐 아니라 판사 인사로 대표되는 사법행정권도 함께 포함되는 거라며 판사 인사를 외부에서 할 경우 만약 그들이 판사 인사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냐는 겁니다. 그래. 당연히 이게 안 돼야 맞는 건데. 민주당 사법개혁안 입법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대법원 소속 판사. 법원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내기는 냈네. 비법관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판사들이 정치적,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왔으면 판사들아 너네 좆됐다라는 생각 안 들어? 근데 왜 자꾸 그쪽 편에서 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님이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니들도 사는 거고 다 사는 거야. 지금 다 죽이고 있는데 왜 오히려 민주당 편에 서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멍청한 짓거리들을 해. 지금 뭐 내란이다 뭐다 편에 서가지고 니들이 지금 얻은 게 뭐가 있어? 니들이 지금 얻은 게 뭐가 있어? 사법부 지금 완전 그냥 다 털렸잖아 지금. 사법부 지금 좆됐잖아. 그게 결과물이야 이게. 민주당 애들의 그거 따라갖고 재판 중지시키고 윤석열 대통령님 뭐 내란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탄핵시키고 그 결과 니들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참 꼴보기 좋다. 멍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들 사법부에 좋은 게 뭐가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 모든 칼날이 다 본인들한테 돌아왔잖아 지금은 또. 외부적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직접 공방도 주고받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법행정은 비법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재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관의 재판 환경과 재판에서 고민하는 야 사법 관련된 행정을 하는데 이 멍청한 년아. 비법관이 그걸 어떻게 비법관이라는 얘기는 법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비법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나 시켜줘. 내 유튜버 내가 할게 가서 행정. 거기에 대해 뭘 아는 사람이 그걸 해야 당연히 그것도 옳게 행정도 돌아가는 거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비법관을 갖다가 법원 행정처를 쓴다고? 사항을 알고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그걸 설득시키고 그 제도를 정착시켜야지.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너무 당연한 거. 사법행정을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비효율적이란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법행정위의 이 의결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원한풀이에 나섰다며 사법부를 민주당의 권력 아래 두려는 정치 개입식 개혁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 봐봐. 왜 하필 조희대 대법원장이야? 파기환송 내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와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의리도 없고 뭐도 없는 새끼들이다. 지들 대법원장 그렇게 됐으면 같이 싸울 생각을 해야지. 야 반대로 야 나도 여기서 재판하면서 잘못하면 나도 큰일 나겠다. 하나같이 그냥 다 겁쳐먹어가지고 그냥 와 저런 걸 조직이라고. 야 너네는 그냥 썩어 빠졌다. 그냥 쳐맞는 게 낫겠다 오히려. 그냥 쳐맞고 나야 그 다음에 정신 차리겠지. 민주당의 개가 돼가지고. 자, 오늘 민주당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법안대로 통과가 되면 그래 그러니까 바지 되는 거야 바지. 식물 대법원장 좋은 말이고 그냥 바지야 바지. 바지 말을 누가 듣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 식물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까? 네, 여권의 사법개혁안 간단히 말해서요. 재판할 권한 빼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다 빼앗겠다 이런 겁니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멍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어느 누가 대법원장이 돼도 이제는 아무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재판부에서 가장 끄트머리 자리도 권한이 없고 그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판사는 딱 2개 빼면 없어. 권력, 명예 이거 빼면 없단 말이야. 명예 뭐 그렇다 치겠지만 지금은 이제 기계처럼 판결만 하라는 얘기야. 판결만. 다른 거 다 없이 그냥 너네 판결만 해. 인사 뭐 우리가 그거 다 할게. 재밌는 건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너네 그냥 판결만 해. 노가다만 해. 일만 해라 이거예요. 권력은 다 빼앗겠다 이거지. 권력은.
재판장 역할을 하죠. 중요 사건의 3심 재판을 주관하는 겁니다. 재판 말고도 법원 예산과 인사, 조직 운영은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 행정처가 담당해 왔거든요. 판사의 임명이나 배치 같은 인사권이 있고 판사의 비위가 있으면 감사하고 징계도 합니다. 법원 예산을 짜고 입법과 관련한 사법부 의견을 내는 역할도 맡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역할을 3심 재판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당은 재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사법부도 견제를 받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건데요. 대법원장은 야, 이 말이 되냐? 재판만 한다고 그게 되냐? 내가 재판부에 판사를 꽂아넣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줄 수도 있으면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내 말을 듣겠지. 그러면 독립이 깨진 거 아니야 이미. 그걸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한테 인사 뭐 예산부터 해서 다 너희 안에서 해결해라 이건데, 그래야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게 되는 건데, 누군가가 관여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러면 상권 분립이 터지는 거 아니야. 재판 역할만 하면 안 돼요? 네, 사법행정 특히 인사권은요, 재판 독립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어느 법원에 어떤 판사를 배치할지 법원이 스스로 정하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어떤 판사에게 맡길지를 정치권 입김을 받는 외부 단체가 관여해서 결정을 한다면 공정 조진 거죠.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옛날에도 정치권에 대해서 뉴스가 매번 나왔어. 근데 옛날에는 그래봐야 누가 뭐 어디 가서 뇌물 받아 먹었다, 뭐 부정부패, 뭐 부정인사 채용을 했다, 뭐 기껏해야 그런 것들인데, 지금은 하나하나의 소식들이 나라 터져가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 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기둥, 대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엄청난 이 대기둥이 하나씩 터져가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 그러니까 믿기가 힘든 뉴스들이 나오는 거야. 지금은 믿을 수가 없는 뉴스들이 터져나오고 있어. 역대급이라는 거지. 검찰이 폐지가 된다뇨. 검찰이 폐지가 된다니 이게 뭔 말이야. 그 다음에 대법원장을 바지 대법원장으로 만든다는 거. 그리고 재판을 이제 인사권을 우리가 개입해서 우리가 뽑겠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실질적인 내란이, 제대로 된 내란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기존에 같은 경우는 내란 준비태세였다면 지금은 본격적인 내란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 먹혔어. 그 다음에 재판, 우파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애들 다 잡아들였어. 다 잡아놨어. 그러면 딱 지들만의 세상이잖아. 지들이 원하는 법안 다 만들고 나라 터지는 거는 뭐 순식간이죠. 기둥이 다 터져나가는데 그 다음에 부정선거 당연히 못 잡을 거고, 이 심각한 상황을 이걸 어떻게 파헤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살짝 부패했다, 썩었다의 수준이 아니야. 이게 나라의 심각한 위기가 온 겁니다. 나라의 심각한 위기가 온 거야 지금. 정말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한 위기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여지껏 지켜왔던 삼권 분립이 이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온 겁니다. 저게 통과가 된다면 삼권 분립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독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독재가. 만약에 대통령의 연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독재야. 왜? 지들이 원하는 걸 다 해낼 거고 앞으로 대통령은 민주당에서만 나올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원의 인사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재판 독립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근데 여당은 외부에서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판사 인사를? 네,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해서요. 그다음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13명 중에요. 9명이 외부 인사로 채워지고 판사는 4명뿐입니다. 법관이 외부 인사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김어준, 뭐 매불쇼 뭐 이런 애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외부 인사. 아니면 뭐 이렇게 공부 좀 했던 뭐 좌파 연예인들, 그런 애들 꽂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야. 정치에 관심 있거나 이런 애들, 리아 막 이런 애들, 자우림 이런 애들 꽂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인사를 사실상 외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선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게 했는데요.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행정에 관여해서 삼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좀 이렇게 훼손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아니라 훼손이 되는 거지. 이거를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국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
훼손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훼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권 분립이 훼손이 됩니다. 건국 이래 몇십 년간 지켜왔던 상권 분립이 이번 정권에서 막을 내릴 것 같다. 라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뿜어줘야지. 니들이 올바른 언론사라면. 그래야 국민들도 이걸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머릿속에 물음표를 넣을 거 아니야. 본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판사 인사를 하면 안 됩니까? 네, 축구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왜냐면 사법부가 장악이 되면 그들에 있어서는 무법사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잡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다 잡아들일 수가 있고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다 무죄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국기를 찢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중국 국기 찢으면 처벌하잖아. 지금 이러고 있잖아. 이거에 100배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판사는 중립적인 심판 역할과 같습니다. 만약 한쪽 팀에서 판사 선발에 관여한다면 판정 결과에 승복하기가 어렵겠죠. 법관 인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법부 독립 훼손으로 이어지려면 뭔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원 인사가 재판의 관여로 이어질 수 있나요? 네, 현재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이요. 판사 인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특정 재판을 맡을 재판장이나 영장 담당 판사를 고르는데 관여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사에 관여해서 2명을 꽂아 넣을 수 있죠. 그죠? 사법부의 한 중요 인사들을 내가 찍어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법무부 장관의 파워가 일반 법무부 장관에서 초사이어인 법무부 장관으로 거듭이 나는 겁니다. 그럼 야당에서도 청문회 같은 거 불러다가 법무부 장관 개갈굴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빡치면 여기다가 입김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법부에다가. 그럼 그게 무서우면 법무부 장관을 야당에서 조져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조져야 되거든. 그게 삼권 분립이 원래대로 원칙적으로 돌아갔을 때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초사연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야당에서도 얘를 조질 수가 없어요. 전투력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지금 당장에서는 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치지만 이게 자리가 잡히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행정부가 엄청난 파워를 또 갖게 되고 입법부도 여기에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힘을 얻게 되고요. 사법부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라에 더 이상의 정의란 없는 겁니다. 우파들은 계속 탄압받게 되고 다음 또 선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선거가 됐어. 부정선거 관련돼서 언급을 못하게 되죠. 나는 이제 별의별 법이 다 생길 것 같아. 진짜 부정선거 언거 금지법 같은 거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도 하는데 이런 간단한 법안 왜 못 만들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말도 못하고 뭐하고 뭐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외부 위원회를 통해 판사 보직 결정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 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꽂아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판사 보직을 결정한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둘 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입법부도 힘을 얻게 되고요. 장관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 행정부도 엄청난 힘을 얻게 되겠죠. 그 법무부 장관 위에는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의 명령을 받을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말이 법무부 장관이지 실질적인 힘은 누가 가장 세질까요? 대통령이죠. 야, 위원회 누구로 생각했어? 아, 이 사람 생각하고 있어. 아야, 걔 말고 얘로 해. 그럼 걔로 넣는 거잖아. 그럼 결국 대통령인 거야. 지금 이게 지금 통과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러면 판사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좌천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기는 하지만요.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닙니다. 판사 인사는요. 검사에 비해서 정치적 외... 야, 이게 좌천까지 가능해버리면 판사가 무서워서 판결을 어떻게 내려? 판사복 벗어야 되는데. 이재명 같은 사람 유죄 잘못 때렸다가는 그냥 날아가는 건데. 그 다음에 대법원에 있다가 사표 내면은 정관예우를 위해서 5년간 변호사 대비 금지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던 사람을 5년을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바보가 되지. 왜 미친 법들을 자꾸 만들어? 5년이면 감 다 잃어버리지. 아니, 안 그래요, 형님들? 아니, 6개월 쉬었다가 가도 애매모호해지는데 5년을 쉬었다가 변호일 하라 그러면 그 똑바로 하겠어? 하나같이 다 지금 이상한 일들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도 없다라고 하게끔 하면은 장점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대법원장을 달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관예우라는 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정책들을 뭐 만들어서 그거를 막아야지. 5년간 일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제 말은 그거예요. 정관예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왔는데요. 판사의 인사와 평가권을 외부 인사들이 좌우할 수 있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특정 사건에서 배제할 수도 있고요. 그 판사에게 인사평가를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한다. 그러면 우파 판사들은 다 배제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우파 판사들도 결국엔 뭐가 될까? 좌파가 되는 거죠. 아유 그 부장판사님 저 원래 좌파입니다. 예? 이러면서 오는 거야. 아유 저 진성 빨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돼야 되잖아요. 저 좌파 집회도 나갔다 왔습니다. 예, 빨리 사건 주세요. 아, 저 그냥 민노총 그냥 개 같은 거 민노총 가입할까요? 그럼 믿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해줘서 재임용해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원 쪽에서는 위헌 논란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부분일까요? 네, 법원은 사법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 101조는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법원에 속한다고 한 사법권을 외부 위원들에게 준다면 향후 각종 위헌 저건 그냥 헌법에 정면으로 반박한 위헌이네. 비법관으로 했잖아. 근데 법관으로 구성됐다고 101조에 명확하게 써있네.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법도 다 무시하는 거야. 이미 무법지대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민주당 이 새끼들은 지금 법이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없다라는 거야. 지들이 그냥 조져서 그냥 가면 하겠다 이거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헌법재판 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위헌이냐 뭐 합헌이냐 뭐 이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양배 같은 애 와서 때리는 거야. 이거 뭐 이상 없다. 누가 봐도 위헌인 거를. 이거 진짜 좀 너무 좀 심각한데요. 정말 심각한 거거든 형님들. 이거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좌파들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의 세상이 대놓고 열리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막아. 뭐 소송 걸리면 뭐하냐. 뭐 제대로 된 지금 뭐 검찰이 있기를 하냐. 뭐가 있냐. 검찰도 폐지되고 재판부도 저 모양 됐고 대법원장 아무 힘 없고 사법부 장악당하고 끝난 거 아니냐 형님들. 야 국민 하면서 나라 이렇게 만드는 게 진짜 와 정말 나쁜 인간들이다. 정말 최악의 역대급 사기꾼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꾼인 거죠. 대사기극인 거죠. 국민 대사기극. 그거를 지금 벌이고 있다. 근데 그 멍청한 애들의 그 속임을 당하는 그 멍청한 애들로 인해서 막기가 너무 힘들어. 방어가 안 돼. 심지어 판사들까지 속아버렸어. 내란이라는 거에 판사들이 속은 건지 무서워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이면 어떻게 이런 댓글을 달 수가 있지? 저는 지금 이거 국적 표기제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SNS에 올렸는데 과거 김민수 의원이 발언했던 댓글 국적 표기제가 정말 필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국적 표기를 실시한 후 한국이 아닌 곳에서 오해 접속하고 있는 계정이 속속 변하는 상황이라는데 그 댓글 국적 표기제가 필요하겠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절대 이런 댓글은 달지 않았을 것 같다. 좌우를 떠나서. 자, 근데요, 이거를 제가 하고 나서 보좌관들 몇 명한테 국적 표기제를 입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거 이미 우리가 올렸는데 민주당 거절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검열했다. 한 대학생의 발언 들어보시죠. 4050 부모님 세대들은 누구보다 귀한 당신의 자식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6070 그리고 그 이상의 조부모님 세대들은 전쟁에 목숨을 바쳐 지킨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비통해하셨습니다. 건강한 어른의 사랑과 사회의 배려로 성장해야 하는 10대들은 총체적 난국인 이 사회를 보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도와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까? 이제는 그 멍에를 벗어버릴 기회가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의 정황과 선거에 개입된 중국과 사이버 테러, 산업 스파이와 파격, 우대, 차별 정책과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야당의 입법 독재와 탄핵 남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 근본적인 원인이 반국가 세력에 있다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명예를 걸고 알려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러고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뭐 계엄이 어쨌네 내란이 어쨌네 이러는 뭐 이하늘부터 해서 막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형님들.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아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원칙이 서야 될 거 아니야. 원칙이 무너지고 있잖아 지금.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면 또 좌파들은 뭐라고 하냐. 야 판사 새끼들이 뭘 잘했냐. 걔들도 다 갈아엎어야지. 검찰은 뭐 했냐. 그거 다 갈아엎어야지. 검찰 폐지하는데도 잘하고 있다 그래. 검찰을 폐지시키는데 그 빨리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다고. 그게 니들을 위해서 그럴까? 니들이 검찰을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검찰이 우리를 잡으러 오거든. 국회의원들을. 걔들을 조사한단 말이야.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검찰을 폐지시켜버리는 건데 검찰 폐지하는 거 잘한다 이러고 있어 국민들이. 이걸 뭐 국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뭐 내란보다 이러고 있어.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계엄 이후에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엄 이후에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보고 나면 아 계엄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때 당시는 그래 야 계엄은 그래도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지금 판사들 탄압당하는 거 봐도 아니 아무리 좌파래도 아니 난 내가 우파래도 우파 입장에서 저러면 야 이거 씨발 이건 아닌데? 그럴 것 같은데 왜 좌파들은 안 그러냐라는 거야. 이재명 수사 지시 김용현 변호인의 수사 지시 아니요.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감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가 수사 지시를 해 화제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며 자칫 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인데 이에 사람들은 국가원수가 개별 사안을 이렇게 수사 지시해도 되냐 이젠 눈치도 안 본다. 이뿐만 아니잖아요. 중국인 그 깃발 찢은 거 그거 뭐 중국인 욕하고 이거 그거 수사하라고 그것도 압력 넣었잖아요. 일개 개인이 하는 그런 것들. 일개 개인까지도 지금 대통령이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해버립니다. 대통령이. 이게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우리가 군대 다 가봤잖아요. 군대에서 그냥 투스타 사단장에 쓱 와가지고 여기 쭉 이렇게 순찰 다니다가 야 저쪽 좀 지저분한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생겨진 잡초며 뭐며 그냥 싹 다 그냥 몇 날 며칠 걸쳐서라도 여기를 싹 정리를 해요. 그 한마디만 쓱 흘리고 가도. 근데 이건 투스타예요. 근데 저거는 뭐야? 대통령이 일개 개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이진관 판사, 그 다음에 진격의 변호사 이렇게 두 분이 엮여 있단 말이에요. 둘이 이렇게 엮인 문제죠. 여기서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순간 누가 개입이 되냐면 첫 번째 바로 그 밑에인 법무부 장관이 신경 쓰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그랬다 그러면 뭐 고등법원이다 아니면 뭐 무슨 법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법원장이 한마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협에 높은 사람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한번 연락이 오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무슨 서부지법이다 뭐 동부지법이다 뭐 동부지법 법원장이 또 나와서 얘기를 하게 돼요. 밑에 내리로. 왜? 가장 높은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양궁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해버리면 거기에 가장 최고의 그 리더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못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거에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된다고요. 한마디 쓱 흘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군대 나온 형님들은 다 알 거야.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냥 쓱 흘리는 말로다가 아유 야 요즘 애들 그냥 군기 좀 많이 무너졌나 보다 웃으면서 허허허 아예 아니야 별로 신경 쓰지 마 이러고 가면 걔들 밑에 애들 다 뒤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밥 먹으러 갔다가 사단장이 쓱 와가지고 야 요즘에 왜 식당 밥맛이 왜 이러냐? 그러면은 거기 취사장 있잖아요. 검열 들어와요. 감사관 이런 애들이 검열 들어온다고. 얘들 혹시 재료 빼돌리는 건 없는지 행보관 불러다가 돈 횡령하거나 이런 건 없는지부터 해서 싹 들어와요. 압수수색처럼 검열이 싹 들어온다고. 그런 거야 이게. 한마디 쓱 하고 지나가면 그렇게 된다고. 엄청난 거라니까 이게. 대통령이 저 따위로 하면 안 돼요. 일개 개인의 인생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야. 대통령이 저래버리면. 특히 그 양궁 선수 같은 분 있잖아.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멸공 한번 SNS에 썼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SNS에 멸공 한번 썼다가 아니 지가 공산당이야 뭐야. 지가 공산당이 아닌데 왜 지가 발끈해. 멸공하자는데. 쓰레기 너무 많잖아요. 제가 경기지사 할 때 경기도 청소하다 보니까 도로공사 진짜 말은 듣대요. 청소하라니까 청소 죽어도 안 하고 내가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겨우 경기도 관내 도로만 청소를 했는데 그거 우리가 하겠다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대. 자기들 관할이라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로공사가 진짜 말을 안 들었다.
청소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고 내가 가서 싹싹 빌었다.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사장님, 이거를 밝혀주셔야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의 제안, 도로 청소를 도로공사가 금지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도로법 제36조에도 우리 아니, 그거는 도로 경미한 도로의 유지 보수는 청소로도 가름한다라는 거고 공문잔체가 있었냐고요. 제가 경기도가 청소하지 않았는데 공문 보내신 적 있어요? 거절한다고? 제가 우리 부서에 확인했는데 직접 청소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요청한다든가 이런 공문은 제가 찾지를 못했고요. 그 외 공문 위의 방법으로 요청하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좀 해보라 했더니 그게 없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공문 수발실 내용을 제공받았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청소를 도로공사가 거부하는 공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회의도 아니고 국무회의입니다. 그냥 입만 열면 구라네. 입만 열면. 그리고 전국에 생중계가 됐어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까지 와서 싹싹 빌었는데 도로공사가 거절했다? 이거 초갑질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짓이거나 왜곡 과장을 한 거죠. 저희가 공문 관련해서 백현동 기억하시잖아요. 국토부가 마치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문제 삼겠다 협박을 했는데 아닙니다. 성남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했던 공문으로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로법을 보니까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도가 알아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원하면 도로공사가 관계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기관장 한 사람 내쫓기 위해서 멀쩡한 국가기관까지 드러내는 이 정부가 도로공사 사장쯤이야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통령 발언 이후에 도로공사 직원분들이 상당히 어수선했을 겁니다. 끝까지 국민 안전을 와,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아. 대통령이 나와서 정치질하고 있어요. 야, 그 옛날에 도로공사 그거 하려고 했더니 그거 못하게 하더라. 어이구, 그랬나요? 아이고, 그 도로공사 그 사장 누굽니까? 그거 한번 크게 한번 손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으려나? 아유, 근데 그때 내가 가서 막 빌고 빌어도 그 청소를 안 해주더라. 빌고 빌었는데 아이고, 그럼 제 손 봐야죠. 에이, 너 너무 심하게 그러진 말고 적당하게. 입만 열면 굴한 거야. 입만 열면. 도로공사를 유지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관장 압박, 공개적 압박과 쏟아내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부심을 갖고 인식하지 않도록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뭐라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쓰레기 너무 많잖아요. 제가 경기지사 할 때 경기도 청소하다 보니까 도로공사 진짜 말은 듣대요. 청소하라니까 청소 죽어도 안 하고 내가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겨우 경기도 관내 도로만 청소를 했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겠다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대. 자기들 관할이라고? 그런 적이 없었다고. 지 혼자 또 망상 짓거리 하는 거예요. 망상 펼치는 거야. 왜? 장 하나 잘리면 뭐가 좋아요? 장 하나 나가리 되면 뭐예요? 자리 공석으로 비잖아요. 내가 인사권 발동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또 충직한 개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막 달라붙겠죠. 아이고, 대통령님,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시장 시절부터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그 도로를 청소를 안 했어요. 그 애미애비 없는 새끼가 그거? 그 큰일 날 새끼네. 그 청소도 안 하고 청소하라고 그 보내놨더니 청소를 안 했어요? 아이고, 저를 도로 그냥 사장으로 제가 취임시켜주면 제가 맨날 빗자루랑 쓰레바퀴 들고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아유, 제가 그냥 로청기 그냥 거기다 돌려버리게 해요. 그냥 로청기 한 200대 그냥 돌려버리게.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한테 아부 떠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발령 내주면은 그 사람은 내 또 하나의 나의 충직한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면 좋은 거예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장을 하고 있다 다 자르고 싶은 거지. 그러면 모든 부처가 뭐예요? 다 내 맘대로 되는 거야. 경찰청장, 도로공사장, 감사원장, 검찰, 뭐 법원장 다 하면 뭐예요? 내 세상이 열리는 거야. 군대까지 다 해가지고 완벽한 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중에 지인숙이 형님 방통위원장 이거 자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방통위원장 자르려고.
자기 사람 꽂아 넣고 싶어서. 밑에서는 또 계속 부탁하거든. 아유 대통령님 방통위원장 그 자리 그 금방 나오겠죠? 아유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금방 내려올 겁니다. 아이고 예. 아유 저 믿죠. 그럼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 뭐 대장동 이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완벽하게 그냥 단돌이 쳐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원장도 잘라야 되고 대법원장도 해야 되고 감사원장도 해야 되고 다 하나하나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